오늘은 제42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풍경 익숙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카네이션도 선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인데요.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가 위반인 걸까요?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위원님, 네. 과거에 스승의 날 선물 어떤 것까지 해보셨습니까? 많이 했죠. 예. 제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의 용돈을 다 들여서 예. 선생님한테 선물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제가 이제 다녔던 근데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흔히 말해서 있는 집 자녀분들이 많이 다녔던 제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진짜 추첨해서 그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게 뭔가 하면, 부모의 기득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학교에서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제가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일성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앗아가는 게 부패예요. 즉 아버지 어머님의 그 지위 때문에 그 아이가 아무리 못해도 성적을 잘 받고, 아버지 어머님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을 못 받는 그런 사회는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김영란법 나올 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아니,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는 거, 이거 정말 제자의 따뜻한 마음 아닌데 그거조차도 막는 게 이게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기득권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쉽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설명드릴 테니까요. 어디까지 되는지, 어디까지 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6년에 이른바 김영란법, 이 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스승의 날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뭐 물론 감사와 존경의 마음만 전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스승이고 선생님이니까 좀 마음도 전하고 싶고 그런 게 학생들의 마음일 텐데, 뭐 물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데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용 대상이 조금 달라가지고 김영란법에 대한 적용 대상이 달라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많이 헷갈릴 것 같거든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게 법으로 설명드리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아이가 예. 커나가는 과정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 너무 이쁘잖아요. 아, 아빠, 그럼요. 엄마 예. 막 이러면 너무 이쁜데, 그 아이도 이제 결국은 어린이집에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는 학부형. 그다음에 그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건 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럼 유치원에 보냈을 때, 처음 유치원 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커서 초, 중, 고, 대학교를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방금 앵커가 이야기했다시피 과연 어린이집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어린이집, 여기서부터 약간 법리적 관점을 말씀드리는데, 예.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영유아 보육법이요. 보육법. 그런데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적용돼요. 예. 그래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유아교육법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영유아 보육법에는 적용 안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팁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선물하셔도 된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너무 쉽게 끝나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보통 예. 일들은.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해서 사실상 공무원의 일을 대신해주는 개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장님께는 선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공공기관에 있으면 진짜 일과 가정이 양립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제가 머릿속에 맞지 싶은데 500명 이상이 되면 그게 그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 어린이집은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원장님에게는 선물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들에게는 다 선물해도 돼요. 예. 하지만 원장님,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성 300인 이상,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이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에게는 그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선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린이집엔 뭐 원장님이나 일반 선생님들한테 선물해도 되지만, 국공립 네. 또 일정 기준 조건이 충족되는 충족되는 곳에 원장님께는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원장님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공무수탁 사인인 거예요. 제가 사실 뭐 민간인이라고 할지라도
뭐 쉽게 말해서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국가에서 제가 특별 검사로 제가 예. 임명을 받았어요. 그럼 특별 검사가 되는 그 순간까지 검사직을 할 때까지는 국가가 저에게 검사의 직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시간 동안 하는 것을 공무를 하는 개인,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원장님은 국가가 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지원을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신분은 개인이지만 공무를 수탁하고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는 거예요.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예. 되는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유치원의 경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도 원장 제외 교사들에게는 선물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 또 유치원의 경우에는 또 사립도 있고 국공립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그냥 여기는 아주 쉽습니다.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삑. 아, X입니까? 예, 삑. 예. 다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영유아 보육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육법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유아교육법부터는 적용 대상인 거예요. 예.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이 들어가요. 그 유치원은 그게 사립유치원이 됐건 국립유치원이 됐건 관계없이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선물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저 1,000원짜리 캔커피 하나 드리는 거 어때요? 아니면 예.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커피 한 잔을 드리는 건 어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아이에 대한 어떤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 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금액이 낮아도 전달하시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아까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카네이션 꼽는다고 예, 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카네이션 주시는 것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이 카네이션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키웠습니다. 선생님 생각하면서 집에서 키워가지고 이거 제가 키운 겁니다. 스승의 날인데 요거 카네이션 하나도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예. 그게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따뜻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앵커는 주고 저는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장님이나 아니면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팔이 바깥으로 이렇게 안 굽을 거잖아요. 예. 카네이션 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안으로 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의 평등성의 문제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 이름이 됩니다. 정말 마음이 선생님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 진짜 세상에서 가장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를 가장 기분 좋게 만들었다고 하면 손편지 쓰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꼬박꼬박 가끔가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편지를 받아봤는데 그 컴퓨터로 탁탁탁탁 치가 나오는 그런 쳐서 이렇게 주는 그 편지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따뜻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연필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말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예.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거쳐서 유치원까지 왔고요. 네. 이제는 초중고등학교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뭐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준다. X입니까? 삑. X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뭐 시청자분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야?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 게 청탁금지법이고 김영란법 그 법의 취지인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고사리 손으로 자기가 진짜 먹을 거 안 먹을 거 사탕 하나 먹고 아이들이 모아서 선생님을 위해서 전달하겠다는 그 마음 정말 소중한 마음이고 우리가 지켜줘야 될 따뜻한 마음이라는 건 알지만 몇몇 아이들이 그렇게 모아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께 전달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전달을 안 했으면 똑같은 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 관련성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즉 아이의 성적을 평가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경우에는 단돈 200원, 300원도 안 된다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지만 직무 관련성 있는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똑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게 200원, 300원, 400원 누가 같이 모아서 5만 원이야 이런 관계없이 무조건 되지 않으니까요. 이때도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탁금지법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 정도는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주는 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반장을 못 해봤거든요. 반장이 카네이션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선생님 카네이션 받으세요라고 해주는 것. 대표가 선생님에게 주는 하나 정도의 카네이션을 예. 증정하는 행위는 가능해요. 똑같이
마음을 저희들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편지에 뭐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거나 편지에 또 다른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예. 연필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는 가능하다. 아니면 반 아이들 한 20명 되잖아요. 30명 되면 그 아이들이 롤링페이퍼라 그러죠. 저도 그거 많이 받아봤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감사함의 마음이 있다라고 적어서 하나의 어떤 도화지 형태로 전달하는 것, 그거는 문제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손편지나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전달하는 건 네. 괜찮다. 대표가 전달하는 거는 대표가 괜찮다. 전달하면 예. 괜찮다. 그러면 전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그거를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그래서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 아까 소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문제지. 예.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문제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저도 직장 동료에서 좀 시청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회사에서는 하이아르키에서 높은 위치에 해당될 거잖아요. 예. 제가 커피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예. 그런데 저희 같은 동료분들이 사실 저는 제 위에 선배만 있고 제 밑에는 다 동료라고 생각하는데 저 동료분들이 제가 지나가는데 실장님 저 커피 한 잔 드세요라고 제가 커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지금 당면 평가라서 저희 동료분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 저도 동료분들을 평가를 하지만 여하튼 무튼 하이아르키 즉 선후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가능하지만 밑에서 위로 오는 건 가능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것 사실 저는 선생님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받는 아이와 못 받는 아이의 상대적 박탈감이 예.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전체에게 그냥 사탕 하나 20명에게 다 전달해 주는 것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 물론 개인에게 하나 사주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페다고지라는 게 교육학이라는 게 앞에 길을 가르쳐 주는 의미거든요. 예. 즉 그 교육학이라는 게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는 형태로서의 교육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줘도 되지만 주는 것 조금 지양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실제 생활에서 좀 예를 들면서 네. 이해하시기 쉽게 네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담임쌤이요, 올해 담임쌤이 아니라 네. 지난해 담임쌤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고 또 졸업한 후에 네네. 은사님께 감사 표현하고 네. 싶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계셔요. 예. 그럼 2학년일 땐 제가 2학년이면 2학년 때 제가 저 성적 평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3학년이 됐어요. 그럼 이 담임 선생님은 저의 성적 평가를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00원도 200원도 300원도 안 된다는데 이미 저 성적 평가가 끝났으니까 그때는 선물은 전해줄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선생님은 공직자예요. 예. 즉 김영란법 대상이기 때문에 선물은 가능한데 그게 5만 원 이하예요. 아. 5만 원 이하고 뭐 흔히 말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가능한데 예. 그런 정도의 선물은 주는 건 가능한데 가끔가다 뭐 기프트캠도 주고 이렇게 상품권도 주는데 과연 그 범위가 금전에 그 선물에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금전에 포함될 것이는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선물을 주셔야지 기프트콘이나 상품권 주는 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된다. 혹시 문제가 되었을 때 유권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좀 이 문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 교육계에서 이런 선물보다 좀 교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두 가지가 다 양수 겹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이의 학습권도 보호받아야 되지만 교사의 그 교육권,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사의 신분의 어떤 보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과 달리 학생을 체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 교사를 너무 무시하거나 또 교사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교권을 지켜줘야 되고 저희 건물에 한국교총이 있고 저도 한국교총에서 이렇게 그 선생님들의 교권과 관련된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그 커나가는 인격을 반드시 선생님들은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스승의 날을 기해서 꼭 학생들 마음에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학생도 교사도 서로 존중할 맞습니다. 때 정말 존경받는 사회 그런 네.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가 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